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중에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를 합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는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를 합니다.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장애 등급의 판정 시기는 18세 이후로 합니다. 건강손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장애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장례비는 최저 금액으로 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 노무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간주를 합니다. 보수란 노무 제공자가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업 소득 및 같은 법에 따른 기타 소득에서 규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이 확인이 어렵다고 규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 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의 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 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간주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 보수를 증감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특례는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 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애보상연금액과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한 기간 또는 단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하는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노무를 뺀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 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수급권자는 신고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평균 보수가 실제 평균 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에 대한 정정 신고를 거쳐서 이 법에 따른 평균 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및 보험 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 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직종, 보수, 노무 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의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규정에 따라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따라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 간주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보험가입자의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소멸시효는 규정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규정에 따라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 증수법에 따른 보험사무 대행기관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수급 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은 공단에 출국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수급 자격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에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초역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